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OD 균핵병입니다. OD 병에는 병에는 상당히 많은 그 병이 뽕나무에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제가 전부 다 해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OD 뽕나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균핵병, 뽕나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철저하게 방제만 해놓으면 우리가 OD 생산이라든지 뽕나무 이 생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균핵병은 일종의 곰팡이병이에요. OD에만 전염이 됩니다. 이것이 딴 데에 어떤 딴 작물에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OD에만 줍니다. 그리고 OD는 이것도 회백색을 띠고 자꾸 딱딱해져서 땅에 떨어지면 그냥 낱개로 딱 전부 그냥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벼 이삭 떨어지듯이 그냥 낮게 탈곡했을 때 떨어졌을 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심할 경우가 아니라 이거는 걸렸다 하면 그 포장은 전체적으로 싹 걸립니다. 이 균핵병이 걸리면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왜? 까만 OD에 하얀 것이 막 섞여 있으면 어느 소비자가 살 수도 없고요. 그 일일이 골라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걸린 포장은 매년 반복해서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 주위에 라든지 이런 데서 뽕나무가 논둑에 내 시험 포장에 논둑에 있어도 내 약 뿌릴 때 그냥 같이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는 그런 이 배려를 좀 하셔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약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약을 뿌리는 시기는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폭립이 나와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약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약도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감염이 되면 치료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뭐 한번 균핵병이 딱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서서히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OD가 이렇게 하얗게 병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는 까맣다가 갑자기 다 하얘지는 그런 OD의 균핵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균핵병은 월동을 해요. 땅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우리 포장에서 월동을 해서 발화가 돼서 포자가 비산돼 가지고 감염이 되면, 감염된 상태에서는 아무리 약을 뿌려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방 위주로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감염된 포장에서는 계속 나타난다는 것이 철저하게 예방 위주로 방제를 하지 않으면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서 월동을 하면 이런 포자가 발화가 돼서 이렇게 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4월 하순, 5월 초순에 탁 터집니다. 터져서 4월 하순, 5월 초순 정도 되면 우리의 포장이 뽕밭이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이 한두 개 정도 나왔을 때, 이때 여기에서 딱 가서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약제를 살포를 해도 방제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OD에 약을 뿌린다고 그러면 안 사 먹어요. 왜? 닦아 드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적기를 놓치고 시기를 놓쳤을 때는 과감하게 포기하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한번 걸린 것은 아무리 약을 뿌려도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되겠지 하고선 약을 계속 뿌리면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OD 밭에 가서 맨날 살려서 약 뿌린다고 그게 자꾸 소문이 나고 퍼져버리면 다른 사람도 다 선의의 피해자가 됩니다. 야, 뽕나무, OD 뽕나무 약 뿌리네. 저 사람 어제 뿌리더니 또 뿌리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진짜 우리 OD 농가들이 스스로 다 침체되고 많은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를 했든지 아니면 진짜 집에 불가분한 어떠한 일이 있어서 약을 못 뿌렸을 때 문제가 되면은 과감하게 그 해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때 정확하게 하시면 한 해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그만큼 또 OD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금방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교육 오신 분들은 반드시 꼭 좀 그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균핵병이 발병하기 쉬운 환경 조건은 전년도 병 발생한 포종이나 또 인근 포장, 특히 논두렁, 밭두렁에 자생적으로 자라나는 뽕나무, 거기에서 방제를 안 됐을 경우 그 잔황이나 포장이 날라와서 내 뽕밭에 비사한 데서 와가지고 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눈틀 무렵 습도가 잘 유지됩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대개 보면 4월 우리 장마가 한번 가물었다가 4월 달에 비 한번 왕창 와주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조금 오다가 쭉 가물고 6월 한 20일부터 이제 빠른 지역은 6월 20일부터 장마권에 접어들어서 밑에서부터 쭉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충청권의 장마 시기는 대개 보면 6월 25일서부터 6월 말 7월 초까지 이제 장마기가 우리 충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 5월 달에 아주 반드시 꼭 비가 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습도가 적당히 유지되니까 이 정확하게 방제를 하지 않으면 거의 100% 감염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에 너무 기온이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뽕밭이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안개가 자주 끼는 곳, 그 다음에 바람의 흐름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는 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은 뽕밭을 조성을 하시더라도 그런 곳은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고 이 조성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걸리는 것이 밀식. 전국적으로 균핵병이 심해도 충남은 많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봐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너무 넓게 심는 거예요. 6m, 2.5m 막 이렇게 심어대니까 70주 심으면 300평에 70주 심어놓으면 다 미친놈 소리 들어요. 여러분들 손가락 굵기 되는 거 300평 밭에다가 심어놔 보세요. 보이지도 않아. 뽕나무 그냥 어디서 손가락 같은 거 하나 몇 개씩 툭툭 서있지 그냥 놀고 있는 땅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저는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충남은 밀식을 하질 않아요. 거의 60주, 70주밖에 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풍이나 이런 쪽에는 크게 저희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균핵병을 줄이는 방법은 거의 교과서적인 약이죠. 병든 오이는 이제 모든 병의 100% 방제는 없습니다. 90% 이상 방제가 되면 방제는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제를 하시고 보면은 그래도 간혹 한두 개씩 보입니다. 그런 데는 보이는 거는 바로바로 따서 태워버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핵폭탄 이런 쭉 있는데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상표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이제 톱시넴 구타이면하면 농약 선전용밖에 안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썼는데요. 이따가 쭉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뿌려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면 색깔을 틀리게 해놨죠. 나무를 넓게 심고 봄에 가지를 너무 많았을 때 솎아서 이렇게 해주면 바람이 잘 통하면 크게 적이 되지 않고 예방 위주로. 이게 티오파네이트 메틸 소화제라고 하면은 기억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톱시넴, 구타임, 티오파네이트 메틸 트리플 플루미졸 소화제. 상당히 이거는 영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타임, 톱시넴 하면 일부 농약회사에서 너 그거 상표를 딱 정해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저를 신고하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톱시넴, 구타임, 그 다음에 이제 다 뽕나무 이를 방지하는 팬텀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쭉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빨간 글씨를 했죠. OD가 맺은 후에는 절대 약 살포 금지. 왜냐하면 씻어 먹을 수도 없고 약을 아무리 10번, 20번 뿌려도 방제가 되질 않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대 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배에 의한 방법인데요.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시설하우스 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굳이 안 하셔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설하우스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지역, 일식하지 말고 통풍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석회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석회를 넣고 로타리를 쳐주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땅속에서 활동하는 그런 균핵병의 잔황반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그 대신 깊게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땅에 묻었을 때 이 석회를 시용하면 이 잔황반이 죽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초상 재배를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OD 뽕밭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뭐 체험객이 됐든 아니면 손님이 와서 살 때에도 깨끗한 포장해서 이제 초생재배하는 경우는 그물망을 설치를 못하고 그냥 바닥에다 그물망 깔고 했을 때 이 풀로 인해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물망을 설치하면 깨끗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배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톱시넴이나 굿타임이 이렇게 약효가 뿌렸을 때 약효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무처리했을 경우는 근 85% 근 일익이 병이 발생이 되는데 톱시넴을 뿌리면 한 15에서 15%, 굿타임은 한 5% 정도 백기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실험 데이터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뽕나무 이입니다. 아주 징그럽죠 이거. 이게 특히 날이 가물다든지 이러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닿으면 가렵고 또 어디가 여기에 다 묻으면 이게 그냥 바람이 불어서 호호 입으로 불어서 떨어질 게 아닙니다. 끈적끈적거려요. 심하면 이렇게 됩니다. 막 설탕 마냥 끈적끈적거려. 이게 한번 푹 밟으면 발에서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심합니다. 이게 뽕나무 오이인데요. 이거는 뒤에 뽕잎 뒤에 이렇게 보면은 이 성충이 상당히 적습니다.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그것이 참 이게 토해낸 거거든요. 그 원충이. 이 뽕나무인데 이게 바람에 막 날아가서 안고 해가지고 되는데요. 뽕나무는 누에를 칠 적에도 누에를 키우는 농가에서도 이게 반드시 방제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돼 있으면 누에가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뽕나무에는 반드시 방제를 해야 됩니다. 얼음벌레가 한 4mm 정도, 뭐 어지간하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교재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실 모양의 흰 남물질을 분비를 하는 겁니다. 1년에 1회 정도 발생하고요. 이렇게 5월 상순에 어린 뽕잎의 뒷면에 알을 낳아버려요. 그래서 보면 애벌레가 잎 뒷면에서 지백을 빨아먹기 때문에 피해 입은 나중에 오그라들고 바삭바삭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뽕잎이 충분하게 탄소 동화 작용을 해야만이 OD도 크고 또 당도도 많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이 해를 줄 경우는 탄소 동화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 닿으면 특히 가려워요. 가려워서 긁으면 2차적인 감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방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통풍이 상상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집도 명당짜리는 통풍이 잘 되는 자리가 명당짜리입니다. 통풍이 안 되는 폐가구, 흉가구. 그 다음에 묘소짜리도 통풍이 잘 되는 곳이 명당짜리고요. 그래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물은 통풍입니다. 바람으로 키우고 바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안 될 때는 상당히 모든 것이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전용 약재가 이 팬텀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오디용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누에용에는 절대 뿌리면 안 됩니다. 누에용에는 뿌렸을 때는 누에가 다 죽습니다. 이게 잔류기간이 불과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도 누에는 해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토마토라든지 이런 쪽에 뿌리는 약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이틀만 지나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DDVP는 지금 나오질 않아요. 이 DDVP가 참 좋은 약이었었는데 뭐 이게 뭐 무슨 어떤 저기를 해서 우리 사람의 염색체를 변화를 시키는 그런 뭐를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DDVP 대용으로 나온 것이 팬텀이거든요. 요거는 오디용에는 반드시 팬텀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에용에는 DDVP가 없기 때문에 엘산 정도를 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걸 따로따로 약을 방제를 하려면 방제 시기도 여러 번 해야 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동시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동시 방제를 2번만 딱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굿타임하고 팬텀하고 혼합 살포해서 혼합해서 한번 살포하시고 그 다음에 톱시넴하고 팬텀하고 섞어서 한번 방제를 하시고 그래서 2번만 방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DDVP는 이제 안 나오니까 소용이 없고요. 그래서 시기는 언제냐면 이제 오늘 뭐 다 잊어먹고 가셔도 뭐 뽕나무는 너희들이 알아서 주니까 내가 뭐 뽕나무 어떤 품종을 선택할 건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다른 거 다 잊어먹고 가셔도 돼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오늘 1박 2일 교육은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마스터한 겁니다. 왜? 균핵병하고 뽕나무 이만 안 걸리면 뭐 어디 따고 생산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우리 충청도 지역에는 뭐 금산이나 뭐 산간지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공주 지역에 우리 잠사건축 사업장이면 4월 말 정도 되면 물이 올라와 가지고 처음에 눈이 까맣게 있다가 이제 날이 풀리면서 수분 이동이 시작되면 이제 눈이 파래지면서 막 큽니다. 그 보면 눈이 다 파래져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되면 탁 터집니다. 이걸 탈폭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를 탈폭이라고 합니다. 이게 눈이 터진다 그래서 탈포예요. 그래서 탈포해가지고 보면은 뽕잎은 밑에서부터 터집니다. 그래서 뽕잎은 아래서부터 1엽, 2엽, 3엽, 4엽, 5엽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1엽 나와가지고 2엽이 터지려고 할 때가 1차 방제 적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뽕잎이 하나 나오고 하나가 또 나오려고 할 때 그런 현상이 전체적으로 내 뽕밭에 50% 정도 됐을 때 그때가 1차 방제 적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잘 잡으셔야지. 보면은 우리 사람 손도 길고 짧은 게 있듯이 어떤 나무는 양지 바른 데는 더 나온 게 있고 또 음달에는 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아하 요 정도면 내가 판단하기에 50% 내지 60%는 한 입 나오고 두 입 나오려고 하는 시기구나. 이때 1차 방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만약에 굿타임이 됐든 톱시넴이 됐든 어느 거를 먼저 뿌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굿타임하고 팬덤을 섞어서 뿌리시든지 아니면 톱시넴하고 팬덤을 섞어서 뿌리시든지 1차 방제를 그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방제는 5일 내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잎이 또 한 개 정도 더 나오면서 이제 오디가 밀고 나와요. 우리 충청도에 공급된 뽕나무는 오디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잎이 한두 개 나오면서 오디가 나옵니다. 그때가 2차 방제 적기예요. 그러니까는 잎이 한두 개, 최소한 2개 내지 3개 나오면서 오디가 밀고 나올 때가 2차 방제 적기예요. 그러니까 1차 뿌리고 평균적으로 날씨가 그냥 예년과 같이 갈 때 그 정도 되면은 잎이 하나 정도 더 나오면서 이제 오디가 밀고 나옵니다. 쬐그맣게. 거기에 이제 하얀 그 이제 암꽃까지 이 하얀 털이 같이 나오면서 나옵니다. 그때가 2차 방제 적기예요. 그때는 1차에 굿타임을 뿌렸으면 2차에는 톱시넴하고 팬덤을 이렇게 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차에 톱신하고 팬텀을 뿌렸으면 2차에는 굿타임하고 팬텀. 약을 똑같은 약을 바꿔 쓰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성을 키워주지 않게 해서 바꿔 쓰라는 겁니다. 그때 2차 방제를 해주시는데 땅과 뽕나무 가지가 충분히 뭐 잎이래야 우리 새끼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될 정도로 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흠뻑 뿌려주면 입에 다 충분히 붙죠. 가지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내릴 정도로 흠뻑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에도 같이. 그러니까 약은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뭐 뽕잎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1000백으로 타셔가지고 아주 흠뻑 가지가 흠뻑 젖도록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2차 같이. 그렇게 뿌려주시면 균핵병이 거의 없습니다. 뽕나무이도 거의 잡아집니다.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에도 8개 시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딸기, 레몬, 그 다음에 국화, 구기자, 인삼, 뭐 우리 여기 뭐 누에 자목,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양념 채소, 그래서 뭐 마늘, 생강 이런 까지 전부 이쪽에서 합니다. 백합도 하고요. 그 수확 시기는 대개 보면 익는 숙계에 따라서 3 내지 5회를 수확을 한다는데요. 그물망을 설치해 놓으면 뭐 이틀에 한 번씩 해 놓으셔도 되고 그냥 놔둬도 바람에 의해서 떨어지니까 그걸 바로 수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불량 오디 같은 거 덜 익은 오디라든지 병든 오디가 같이 들어가면 상품성이 떨어지고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조심을 해 주시고요. 불순물은 반드시 제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 후 관리는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뭐 냉동 창고가 그만큼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 단지나 우리 공주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마다 거의 냉동 창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쪽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도 냉동 창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디가 지금 충남에 다 퍼져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 400, 500농가가 오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역에 가셔서 오디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그쪽에 이렇게 협조에는 편입으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그쪽하고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영하 45도라고 그러는데 45도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냉동 창고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그물망 수확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가장 손쉽고 구하기 쉬운 망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벼 말리는 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촘촘해가지고 이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자꾸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가지가 하나만 올라와야만이 해기가 좋고, 그래서 여기 가운데는 찍찍이로 했습니다. 딱 오므려 놨다가 싹 피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여기다 이제 와이어줄을 당겨도 중간에 공간이 있으면 오디가 좀 떨어질 겸 최대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찍찍이를 쭉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띄면 떨어지도록. 근데 너무 벼 말리는 망이 촘촘하다 보니까 좀 이게 좀 문제가 있고 두꺼우니까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1차적으로 했습니다만 우선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저희들이 한 것이 이제 파이프 유인형으로 해가지고 여기다 그물망을 설치한 건데, 이게 작년에 3,400만 원 지원 사업을 받아가지고 설치한 농가입니다. 우리 한천에 있는 농가인데요. 1년 차에는 여기다 고추가 됐건 뭐가 됐든 어떤 작물을 심어보게 해도 돼요. 여기가 다 뽕나무가 심어져 있는 겁니다. 요 나무 사이에는. 그래서 이제 파이프 유인하고, 이 사람은 또 이게 자꾸 기술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우스 개폐기 있지 않습니까? 그 개폐기를 이용해서 요게 이렇게 이제 돌리면 그물망을 설치할 수 있게 이게 쫙 이렇게 옵니다. 게다가 접으면 딱 접히고, 요거를 이 개폐기에다 연결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도 가보는 것도 괜찮은데, 한번 내일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내일 여기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뭐 가까우니까요. 여기서 가까우니까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 성공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세도 이분이 이제 67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이게 상베리가 대심입니다. 초창기에는 상베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다수성에서 270주, 그 다음에 수양이 고당도 100주를 지금 현재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4,300평방미터, 이렇게 하면은 4,300은 한 1,270평 정도 됩니다. 면적이. 이게 2년 전에 수확량입니다. 그러니까는 작년에는 이 수양 심기 전에는 거의 10톤을 땄습니다. 근데 이제 10톤 땄다고 그러면 너무 또 거짓말이라고 하도 뻥 튀기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많이 줄여는 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거만큼 이상 땄습니다. 10톤. 그리고 소득액은 한 8천 정도, 7에서 8천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뽕나무 품종을 그냥 잽싸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심었기 때문에, 요게 상베리가 지금 우리가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이제 농가에 공급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2007년부터 심었습니다. 이 집 2008년도에 심었고요. 그래서 남보다 한 7, 8년은 저희들이 앞당겨서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뽕나무 수영 및 재배 관리를 해서 철저한 생육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디 홍보, 처음에는 이분이 너무 많이 따서 팔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냉동 창고에다 갖다 놓아놓고 제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듯이 너무 다르면 설탕 뿌렸느냐고 전화 왔었고, 까마면 물감 뿌렸느냐고 전화 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잔류독상 검사해본다고 해서 해보십시오 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뭐 추후엔 연락 오는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팔고요. 그래서 제가 평균적으로 한 1, 2톤 이상은 매년 팔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자기 고정화가 돼가지고 잘 파는데, 큰 걱정이 지금 이제 노변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내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다 제가 길가로 쭉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어요. 방풍님을 심어라. 그랬더니 그래도 또 제 말 듣고 지금 심어서
사철나무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조금은 일부는 컸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제 머지않아 이 집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지금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신규로 조성하신 농가들은 산속으로 들어가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뽕나무를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쪽으로 10개, 이쪽으로 10개씩 해서 20가지를 한 나무에서 이렇게 유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심은 겁니다. 여기 이제 Y자형이죠. 여기서 이쪽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당기고 파이프. 네. 요거는 이제 이중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비가림을 이분이 한 해에 비를 맞춰갖고 한 2톤 정도를 유실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물망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질 않아서 제가 그러면은 이거를 한 3,000원씩 팔 테니까 팔자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다 뭐 나쁜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다 사람마다 나름이 있겠지만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관계로 비 맞은 것을 내가 싸게 팔아서 그 사람이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과연 오디에 대한 인식이 나중에 비 맞은 오디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오디 농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분은 전량 폐기를 했습니다. 2톤에 3,000원씩이면 600만 원 정도를 그냥 내버렸습니다. 달라고 하면서 1,000원에서 달라고 쫓아왔는데도 안 줬습니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하시는 농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Y자형으로 하면 이 쪼개집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처음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80cm 정도 위에서 휘어버리면 이 파이프가 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밑에는 가지가 없습니다. 왜? 그물망을 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건 다 땅에 떨어지니까 여기는 아싸리 가지를 제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80cm를 올려서 하면 여기 밑에까지도 충분히 더 할 수 있으면 수확량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충분한 양. 그러니까 양은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든지 수확량은 생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비틀어 버리면 쪼개지지 않고 잘 큽니다. 그래서 요것도 처음 초창기하고 앞서 나가는 사람하고 또 뒤쫓아가는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나가는 사람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나중에 오는 사람은 저 사람의 단점만 보완하면 완전한 저희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 나가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디 대심이 열린 뽕나무입니다. 15년도 이게 올해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이렇게 많이 열립니다. 자, 오디가 이렇게 달립니다. 달박달박. 그래서 아까 체험농가 할 때 이게 다 시커멓잖아요. 여기를 딱 따면 여기가 워낙 많으니까 끝이가 빨갑니다. 그러니까 체험농가 들어와서 안 익었다고 다 집어내던져요. 그러니까 손실량이 많으니까 이분은 체험을 안 합니다. 이 집 농가는. 다 그냥 따서 팔고. 자, 이렇게 그물망을 설치한 겁니다. 이게 폭이 6m예요. 그러니까 요 나무에서 요쪽 나무까지 폭이 6m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m고 나무하고 나무 사이는 2m.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2m를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서로 겹쳐버려. 너무 많이 겹쳐요. 보면은 여기서 휘이고 이쪽에서 휘이니까 여기가 벌써 뽕잎이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 조성하시는 분들한테는 2.5m를 심으라고 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폭은 6m에 2.5m. 오디는 아무리 넓게 심어도 해서 이제 보면 여기가 1m입니다. 1m. 여기가 3m. 여기 2.5m, 2.5m 해서 6m. 여기를 똥구루마를 끌고 다니며 오디를 땀 이렇게 해서 해놓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오디가 다 이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땅에 흙에 묻을 염려가 없고 이 그물망이 엉성하니까 어지간하면 다 밑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이 망 가격은 별거 아닌데 이 철제 파이프 가격이 70%. 그래서 이게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1,200평 정도 설치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값이 70% 값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파이프를 박은 다음에 나이롱줄 뺑빵하게 당겨 놓고 중간중간에 해놓고 이것만 걸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한 700만 원 정도가 절약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재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딱 떨어지면 여기를 꾹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디가 여기저기 있던 걸 여기를 꾹 누르잖아요. 그러면 뚜루룩 굴러서 일리 몰려버려요. 그러면 이거로 푹 퍼서 담습니다. 떠는 방법은 이 가지를 탁탁 칩니다. 어차피 이거는 다 잘라내필 거예요. 상처가 나도 상관없습니다. 이 가지는. 그러니까 여기를 대나무로 지금 이분이 혼자 이거를 툭툭툭 칩니다. 그러면 익은 것만 떨어져요. 간혹 빨간 거 있어도 이거 가락동으로 올라가도 다 경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툭툭툭 다니면서 뛰다가 만약에 수확량은 누가 주문한 게 많고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고랑으로 들어갑니다. 발로 한 번씩 탁탁 걷어쳐요. 쭉 탁탁탁 치고 갑니다. 그러면 어디가 두루룩 다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떨어져 하면은 사모님은 바가지 담은 거 갖고서 스티로폼 박스 2kg씩 딱딱 이렇게 담습니다. 여기다 똥구름 이게 구름하잖아요. 바퀴 2개 달린 거 해서 2kg 딱 담아가지고 자기 이름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먹는 방법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택배 보냅니다. 이제 가락동으로 가면 18,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경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초창기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물량이 많이 나오면 이제 5,000원, 4,000원 막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때는 출하 안 하고 바로 다 냉동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7,000원씩 냉동창고에 10kg에 7,000원씩 택배비 별도, 그러니까 택배비 포함해서 75,000원씩 공급을 합니다. 전국으로 이제 다 택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하다가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다 이제 냉동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디를 다 따고 이게 전지해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10월 달에 가서 찍은 거예요. 제가 알아서 이렇게 커요. 그렇게 이렇게 잘라놓았는데 10월 달 가니까 이렇게 커 있어요, 다. 그러니까 건달 농사 마찬가지죠. 7월 달 오디 전지해 놓고 파쇄해 놓고 갖다 놓고 뽕밭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양을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그 간작으로 들깨 이렇게 심어서 농사를 저 먹는데 이쪽은 콩을 심었고 요거는 대심이고 이쪽은 수양. 그러니까 대심 내는 심을 수가 없죠. 그늘이 지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심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이 하우스가 이게 옛날 복숭아 하던 하우스 파이프를 그대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후인 겁니다. 그래서 수양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저희가 1m짜리를 주었어도 밑에서부터 가지를 받아서 낮게 이렇게 한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해서 내일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다 유인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다음에 2월 달입니다. 2월 말 3월 초. 그전에는 뽕밭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부부가 빰붙하게 서 있는 거 이쪽으로 서 있는 거 휘어서 이쪽 파이프에 묶고 이쪽 건 이쪽 파이프에다 묶는 것만 하는 겁니다. 끈이 지금 이 하얀 나이론으로 끄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인삼 그 해가림 시설 부직포 하는 그 양발 끈 같은 거 그런 거로 묶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두 부부가 이렇게 67세 두 부부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 하나도 안 써요. 네, 이렇게 이제 묶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할 때 보면 우리가 이제 서로 가깝게 있으니까 서로 정보를 줬고 비배 관리를 잘 하셨고 과감한 투자 이게 보조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투자하면 1년이면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인 파이프는 되도록이면 설치하시고 비가림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주소고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하나 심었다가 한 집 물들로? 한 불로 심는데도 이렇게 이게 톱잎은 약상 이게 더
6월 말에 다 전지를 해서 지금 위에 나온 가지는 전부 새순입니다. 보면 새순이 최소한 2m 이상은 다 컸어요. 예, 보면 우리는 지금 여기 밑에가 그냥 없이 그냥 다 키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전지를 할 때 이 되도록이면 안쪽 거는 잘라버렸어요. 왜? 가생이로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년 봄에 봐가지고 예, 이렇게 너무 이런 시원찮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솎아주시면 돼요. 봄에. 그리고 나머지는 쭉 놔두시면 여기서 다 오디가 달립니다. 그래서 이 양이 엄청 달려요. 근데 내일 농가에 가볼 거는 거기는 파이프를 다 이렇게 각 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아주. 예, 근데 그 비용이 엄청난 양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거는 개선을 해도 충분히 합니다. 나무에 맞게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지금 서투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존에 있는 뽕밭을 저 파이프 유인형으로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조정을 해. 그러니까 원칙은 파이프 유인형은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이 파이프 사이사이에 뽕나무가 심어져 있어야 돼.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할 때는 이제 되도록이면 파이프하고 파이프 사이에 뽕나무가 심어져서 여기도 하나 올라가 가지고 양쪽으로 가지를 유인하는 거예요. 배하고 똑같네. 예. 그렇게 해놓으면 수확량도 많고 뭐 이 태양 그 햇빛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월등히 좋고 통풍도 잘 내요. 그래서 병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파이프 유인형으로 하려면은 요건 잘라내고 요거는 이쪽으로 키우고 요건 이쪽으로 키우고 이렇게 해서 유지하면 나머지는 다 훑어줘야 돼요. 밑에는. 밑에 가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가을에 갖다 심을 때 흩어주고 위에 것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무조건 심어 놓으란 말이에요. 심어 놓으면 이거는 죽는 수가 있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 나오고 삐뚤삐뚤 나올 수 있을 때 가장 좋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훑어주란 얘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묘목업자들은 요만큼 잘라서 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어가지고 6월 달에 오디가 이만큼 달려갖고 오디가 컸잖아요. 그러면 전지를 어디 내주냐면 여기를 다 잘라주는 거 이렇게 한 10cm 정도 남겨놓고 그럼 여기서 또 가지가 또 많이 나옵니다.